5.18 광주민주항쟁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역사가 기록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물론 1980년대 이후의 신세대들은 국사책에 그렇게 쓰여있기에 이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청와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데모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81년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계엄령의 독재성에 강하게 대항하는 광주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 총살과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순수한 시민들이 군부의 발에 짓밟힌 사건, 이것을 광주민주화항쟁이라고 역사에서 기록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전두환 정권은 유신 독재 이후 최고의 독재자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조차도 자신의 할아버지를 매우 미워하며 전두환 정권을 대한민국 국민의 적으로서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고 노태우 정권이 물러가고 군사 정권이 아닌 문민정부라 불리는 민주주의 정권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전에 군사 정권 곧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그 이후의 정권들인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순수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논리에서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4.19 의거에 의해서 발생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켰으며 지금도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반대로 전두환의 12.12 사태는 쿠데타라고 단정짓고 전두환에 대항한 민주운동을 민주주의의 꽃으로 이해하는 비슷한 경우를 다르게 역사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대대로 대물림된 가난에서 벗어나 오늘날 선진국에 진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축복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깡패들을 삼천교육대에서 정신교육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70년대 경제부흥의 맥을 이어받아 80년대 또 다른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1964년생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유신 정권의 독재를 보고 살았으며 고등학교 때 전두환의 쿠데타와 그 독재성을 낱낱이 빠짐없이 보고 성장했으며 대학교 때 민주학생운동의 전성기에 서울대학교를 다닌 82학번입니다.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북한이 개입되었느냐 개입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그 데모를 진압할 때의 무차별 진압이 학살이 되거나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대항하는 대상이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하면 당연히 총칼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칼을 앞세웠다는 것 자체가 전두환 정권의 독재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너무 강력하여 정권이 위협을 느낄 경우 그냥 말없이 그리고 순순히 그 정권의 대항 세력에게 정권을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정에서 최루탄을 쏘며 대학생들을 곤봉으로 마구 두들겨 패며 그들을 끌고 가서 구금시킨 전두환 정권의 실태가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 무엇이 형성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불신과 도전 그리고 전복의 꿈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과거 유신 정권 전부터 기득권인 공화당에 늘 비판적이며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권 자체를 불신하면서 북한 정권과 심지어 중국 정권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순수 정당이 아닌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오히려 군사독재 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선택할 것입니다. 북한을 미워하고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했던 정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을 사랑하고 중국과 하나가 되게 하는 정권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 밉고 총칼을 들이대며 자유를 빼앗아간다 해도 공산당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공산당을 몹시 미워합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이 오랜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며 형성된 뿌리 깊은 사상은 대한민국 정권을 무너뜨리자입니다. 결국 공산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정권들을 부정하며 세워진 정권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인데 최악의 정권이며 모두 매국 정권들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넘긴 매국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까지 팔아넘긴 훨씬 강력한 매국 정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또는 중국의 정권이 대한민국을 먹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주입식으로 교육받으신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저보다 나이 어린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교육들이 거의 대부분 날조된 사상들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깊게 물든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란 사실을 지금은 모르지만 곧 공산화가 되면 과거 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 나쁘다고 해도, 아무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어리석어 보여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에 의한 매국 공산정권보다는 훨씬 상식적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정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기간이 금년부터 앞으로 3년 전입니다. 그 끔찍했던 독재 정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들이 창출시킨 새로운 정권의 이름은 대한민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좌파 정권이며 민주당, 지금도 대한민국을 서서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은 때리고 감옥에 보냈지만 공산 정권은 때리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물론 교회 핍박이라는 더 끔찍한 카드를 꺼내들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마저 좌파의 편을 들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멸망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7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